안녕하세요. 최신 글로벌 IT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는 테크밀TV의 이동훈입니다. 오늘 4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드 없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2022년 가장 수요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벤츠가 최초의 자율주행 3단계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년간의 나의 GitHub 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포월드의 뉴스입니다. 코드 개발 없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서비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발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름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라는 서비스이고요.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머신러닝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개발의 전체 단계, 즉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튜닝하고 모델을 실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툴 또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는 사실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라는 게 새롭게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웹 UI 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있고요. 아주 손쉽게 우리가 코딩하지 않고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임포트한 데이터를 실제로 학습시키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AWS의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웹 화면이 보이고요. 모델을 생성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임포트를 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의 컬럼별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어떠한 그 머신러닝 또는 뭐 인공지능 모델로 이런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 모델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제 최종 학습시켰으면 마지막에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것까지 이렇게 코드 없이 UI 상으로만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아주 깊이 있는 그 지식을 알지 못해도 마치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듯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실리콘 리퍼블릭의 뉴스입니다. 파이썬이 2022년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정되었다는 뉴스이고요. 자, 누가 어떻게 순위를 결정했나? 사실 이런 순위를 매기는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T 교육 회사인 코딩 노마드사에서 미국과 유럽의 채용 공고 수천 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수요 정도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신뢰성 높은 정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분석 기법이 어떻게 됐나는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수천 개의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파이썬인 1위, 자바가 2위, 자바스크립트가 3위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예측할 수 있으시다시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죠. 사실 뭐 웹 개발, 게임 개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경쟁 언어가 있지만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차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기업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이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데이터로 티오베 인덱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랭킹을 매달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공식력 있는 그런 발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파이썬이 정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위를 차지한 게요.
원래 2020년 12월에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가 1년 후인 현재 지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 수십 년간 C와 자바가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아마 처음으로 파이썬이 1위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뉴스는 벤츠가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인가를 받았다는 아스테크니카의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벤츠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독일의 교통부 여기서 60km까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네요. 60km까지는 레벨 3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인가를 세계 최초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속 60km까지는 그 정상적인 어떤 도로 상황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핸들에서 손을 떼도 되고 눈으로 뭐 핸드폰을 보든 책을 보든 이렇게 도로를 주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의 개입을 차가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람이 일정 시간 안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주행이 멈추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자율주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은 내년에 출시되는 벤츠 S클래스 및 EQS 세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독일에서 인가를 받았지만 유럽 연합 이제 다른 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뭐 잘하면 내년에 이 자율주행 벤츠 자동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분류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EV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갖고 왔고요. 우선 레벨 0는 그냥 운전하는 거죠. 레벨 1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그 주행 보조 시스템, 차간거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좀 더 나은 보조 주행이죠. 뭐 라인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수준이고요. 어쨌든 레벨2는 주행 책임이 이제 인간이라면 레벨 3부터는 주행 책임이 시스템에 있는 되게 큰 격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벨 3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좀 조건이 제한된 예를 들어서 시속 60km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레벨 4는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레벨 5는 운전자도 없이 자동차 혼자 돌아다니는 뭐 이러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츠가 인가받은 단계는 레벨 3로 기본적인 좀 제한된 조건에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러나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1년간의 나의 GitHub 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GitHub Wrapped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githubwrapped.com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의 1년 동안의 GitHub 정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 이제 자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wrapped.run에 가보시면은 또 1년간의 우리의 GitHub 활동들을 이렇게 이쁜 디자인이 잘 된 대시보드 형태로 분석을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한번 자랑을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wrapped.com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소식 전해드렸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전 세계 IT 정보를 매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